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홀딩스의 25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온홀딩스 미쳤습니다. 매출이 727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13%에서 21%, 28, 43%까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마진 또한 무역 관세가 있는지 모를 만큼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는데요. 60%까지 기록하면서 마진은 플랫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엄청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34, 59, 75, 이번 분기 121밀리언까지 올라가는 정말 기염을 토했다. 또한 북미 또한 385밀리언에서 437밀리언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계속해서 정체되었었던 유럽도 어떻습니까? 147에서 169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온홀딩스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명백히 얘기할 수 있겠죠. 매출 유형으로 보면 인터넷 DTC 매출이 296에서 277, 약간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왜냐면은 헐리데이 시즌, 4분기는 헐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기 때 가장 높고 1분기 때 DTC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제외한다고 해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음을 볼 수가 있고요. 홀세일은 310에서 450밀리언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매출 유형별로 보면 신발이 604, 569에서 681까지 크게 성장했고요. 의류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19, 22, 33, 38밀리언까지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액세서리 또한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회사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면서 의류 매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산 같은 경우는 2.2에서 2.4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985에서 961, 그래서 부채 비율은 89%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건전한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기업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죠.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871밀리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번 분기 오랜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여러 제3자 리테일러들과 계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3자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1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3자 매출로 인한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캐파가 커지면서 여러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외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트레이드 리시버블,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 팔았을 때 매출로 인식되는 그런 분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S 레이쇼는 8까지 증가했고요. PER도 93을 이루면서 역시 싸다고 보긴 어려운 영역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OE와 ROA는 마진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ROA도 9.38, ROE도 21%나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빨리 현금을 소진해줘야 이 ROE와 ROA도 정상급 ROA로 갈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EPS 증가가 좀 더디다는 것이죠. 매출의 증가 대비 EPS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광고성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보상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보상은 11.6밀리언 계속해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식의 숫자는 2억 9,200만 주에서 3억 3,400만 주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이 64%에서 61%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내부자 또한 크게 감소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약 22% 들고 있습니다. 숏 비중 같은 경우는 16%, 15%에 달하던 숏 비중이 최근에는 4.7%까지 굉장히 떨어졌죠. 큰 세력이 포기한 듯으로 보이고 지금 숏 비중은 굉장히 높은 멀티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숏 비중을 가지고 있다.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요. 2.94빌리언을 유지했죠. 살짝은 좀 아쉬운 모습인데 분기당 매출로 보면 다음 분기 또한 높은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이던스까지 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이던스는 언제나 온홀딩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CEO 마틴이 단독으로 CEO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 CEO가 됐었죠. 자, 그런데 마틴 호트만은 CFO 출신이고 2013년에 온홀딩스에 합류해서 CFO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2021년도에는 공동 CEO가 돼서 뉴욕 증시 상장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호프만은 경영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유럽에서 리테일 부분의 전문 분야 그리고 재무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온홀딩스는 신발뿐만 아니라 의류 또한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키 성장은 신발뿐만 아니고 의류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도쿄가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쿄 스토어가 가장 높은 매출과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인기, 일본의 온홀딩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신제품 클라우드6는 전통적인 온홀딩스 제품이죠. 지금 현재 신규 리모델링해서 런칭했었고 그 강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해 그리고 남동해 쪽, 마이애미 쪽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이죠. 이쪽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사우스 이스트나 웨스트 코스트 이쪽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죠. 이런 부자 지역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가 미쳤었죠. 아시아가 130% 성장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일본, 호주, 한국에서 거의 100% 이상 2배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가 끝나고 이제 4월달이죠. 2분기에는 가장 강한 역사상 가장 강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2분기의 매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회사는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베트남에 약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 공장에 약 10% 관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세 영향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신발 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6, 7월에 가격을 또 올릴 것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도 의류 런칭했을 때 굉장히 사이즈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이즈 핏, 그러니까 어깨 라인, 그 다음에 팔 깊이, 소매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한 월등한 사이즈 핏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의류에 관련해서 사이즈 핏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사이즈 핏을 해결하면서 굉장히 의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할 때, 테니스 칠 때, 그리고 체육관, 짐 같은 피트니스 같은 곳에서 온 옷을 입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정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줄 만하다. 클라우드6 이번에 리런칭을 했었고요. 이번에 가격을 6에서 10달러 올렸어도 잘 팔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온홀딩스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고 있다. 경쟁 신발사들은 리테일러들이 좀 소극적으로 물량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취소되거나 물량을 줄인 그런 쪽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셀아웃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온홀딩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온홀딩스가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아시아에서의 엄청난 인기, 그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의류 분야 매출 성장이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30% 성장하면서 이 기업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죠. 관세 우려에도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그 관세를 어떻습니까? 신발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해칭,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고 있다. 확실히 다음 세대 나이키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멀티플, 많은 현금을 쌓아놓으면서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홀딩스, 트럼프 관세 이슈로 해서 주가가 쭉 빠졌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11선을 깨는 모습을 보고 비중을 다 매도했고요.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별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없죠. 그래서 자금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11선 깼을 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21선이 도달할 때쯤에는 도전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